백내장이랑 노안이랑 이제 다 수정체 생기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교정을 하려면은 결국 이제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방법밖에 없고요. 노안 수술을 하냐 안 하냐라는 건 이제 똑같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그 사용한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 인공수정체 종류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나달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야 중 하나입니다. 노안 수정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진짜 한 10몇 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분야긴 한데 최신 렌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자기네가 좋다고 홍보하는지 몇 가지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네, 백내장 노안을 이제 원인이 수정체니까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렌즈가 크게는 단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초점이 하나짜리 렌즈를 백내장 수술할 때 넣게 됐고, 그래서 이제 원거리는 잘 보이는데 중간 가까운 거리가 흐려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수술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 렌즈가 너무 발전이 많이 돼서 거리에 따라서도 빛을 나눠서 쓰면서 이제 시력이 나오게 되고 보이게 되는 그런 렌즈들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 때 그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때 노안이란 건 결국에 가까운 게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까지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수술이 됨으로써 노안 교정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인공수정체라는 게 역사가 몇십 년 이상 되죠. 아마 교과서에 나오는 케이스로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유리가 깨지면서 눈에 유리 파편이 들어갔는데 시력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리로 만든 렌즈를 눈속에 넣었어요. 유리로 만든 렌즈는 딱딱하겠죠. 그러니까 눈이 동그란데 이 눈알 크기만한 렌즈를 넣으려면은 눈을 반쯤 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결과도 안 좋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집이라고 해서 말랑말랑한 렌즈들이 나왔고, 그리고 말랑말랑한 렌즈는 이제 소수성, 친수성 뭐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고 계속 발전을 해와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고, 단초점 렌즈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렌즈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재질이 안 좋은 렌즈들이 있고, 그런 렌즈들은 수술 직후에 보면은 별로 티가 안 나는데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렌즈 자체가 뭐 혼탁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게 한번 수술하면 돌아가실 때 평생을 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좋은 렌즈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가려면. 근데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갖고 렌즈가 거의 10년 내에 뭐 몇 개의 렌즈가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토론하고자 하는 건 이제 노안 렌즈 종류인데, 제 기억에 수술을 하면서 이제 노안 렌즈가 처음 이렇게 딱 등장을 했던 게 레스토가 제일 처음에 이제 노안 렌즈가 나와가지고 안경을 벗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수술해보니까 이제 되게 단점이 많았죠. 먼 거리도 많이 떨어지고 가까운 거리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테크니스에서도 나오고 비슷하게 멀티포컬이 나왔다가 실비랑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비가 이제 끼어들면서 이 노안 시장에 진짜로 주목을 받게 된 렌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포니라는 연속 초점의 그 테크니스사의 렌즈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알콘에서 그 레스토어를 보완해서 만든 페놉틱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거의 양대 산맥으로 강남에서 쓸었습니다. 뭐 5년, 10년 실비 관련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시장을 쓸었고, 솔직히 이제 처음에 심포니가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파놉틱스가 나와서 심포니가 이제 근거리가 좀 안 보이니까 파놉틱스가 그 다음에 그 시장을 대체하면서 칵 불타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끝났죠. 브로커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얘기는 화려한 그 시장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지금 솔직히 레스토랑 심포니 얘기가 나오는데, 레스토는 이게 이중 초점 렌즈라고 해가지고 중간 거리도 잘 안 나오고 전반적으로 좀 아주 만족도가 높진 않았어요. 심포니 같은 경우에 이제 연속 초점이라 중앙이 아마 연속 초점이고 주변 건 아마 해설 지금 나올 두개 섞어놨을 텐데, 심포니는 근거리가 잘 안 나와요. 진짜 잘 나와봤자 0.6 나올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화 교정을 목적으로 수술하는데 수술을 해놓고도 돋보고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좋지가 않죠. 최근에 이제 페놉틱스, 그것도 이제 클라리온이라고 최신 클라리온 버전을 업데이트가 됐는데, 뭐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인공수정체인 것 같고, 심포니 시절만 해도 저는 약간 좋은 렌즈인가? 이런 의심이 좀 있었는데 요즘 렌즈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안과 의사 입장에서 저도 이제 파놉틱스 때쯤부터 약간 노안 수술에 대해서 환자에게 권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약간 좀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파놉틱스부터는 확실히 그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렌즈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 같은 플라리온 파운틱스 할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안 할 수 있으면 좀 더 안 하고 버티는 게 맞죠. 저도 조금 더 기다리고 렌즈는 계속 발달이 되고 있고 좋은 렌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렌즈가 나오면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점을 여러 개로 나오면은 광학적인 품질이 조금 떨어져요.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대조도 컨트라스트 떨어지고 빛번짐, 밝은 웨이트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실제로 이제 시력을 측정을 해보면은 일자각이 보통 약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받는 사람이 눈을 어떤 용도로 쓰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미경을 보고 뭐 수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력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요. 다초점 렌즈는 요즘 들어서는 사실은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연속 초점 렌즈라고 부르는 렌즈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헨스나 BBT 같은 거 이제 많이 쓰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일반 다초점 렌즈보다는 조금 더 근거리가 보장이 되는 대신에 아주 약간 대조도가 떨어지는 그런 렌즈고요. 실제로 수술을 해보니까 단초점 대비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거로 하고 가까이 돋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볼 때 뭐 돋보고 있을 보면 되죠. 클라리온 파운틱스 다음에도 되게 많은 렌즈가 나온 걸로 아는데 좀 동혁 선생님이 뭐 좀 있나요? 네네. 올해 나오게 된 이제 렌즈들도 있는데 다초점 렌즈라는 거는 미국, 유럽에서 이제 주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다초점 렌즈를 생산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하면 뭐 캐논이라든지 이런 렌즈 관련해서는 아주 잘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서 일본에서도 나올만 했는데 왜 안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본은 정말 완벽한 다른 렌즈에 비해서 뭔가가 우월하고 그런 렌즈가 나오지 않고서는 안 만들겠다 하다가 경쟁력이 있을 만한 렌즈를 개발을 했고 여기저기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 렌즈가 이제 지메트릭이라고 하는 렌즈이고요. 특징은 호야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다초점 렌즈를 보면은 링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회절 링인데요. 이 회절 링이 당연히 빛을 나눠 쓰면서 거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시력을 보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링 자체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죠. 제일 큰 합병증은 빛번짐이죠.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의 링을 이제 8개만 형성을 했고 주변부는 그 링이 없는 형태로 디자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렌즈를 이용하면 빛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렌즈는 빛 손실이 거의 10% 그래서 10% 이상이나 나왔는데 이 렌즈는 거기서 발표한 거는 9% 정도가 더 많이 낮아졌고 여러 가지 빛 번짐 이런 것도 확실히 좋아졌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눈물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렌즈도 고려사항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알겠지만 다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처음에는 이중 초점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다 3중 초점으로 나왔는데 5중 초점으로 나온 또 렌즈가 있습니다. 인텐시티라고 하는 렌즈고 확실히 이제 3중 초점은 원리, 중간거리, 근거리를 나눠서 하지만 렌즈에 따라서 중간거리를 조금 더 잘 보는 렌즈, 원거리를 조금 더 잘 보는 렌즈, 가까운 걸 조금 더 잘 보는 렌즈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중간거리랑 가까운 거리 사이에는 흐려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5중 초점은 그런 것들도 해결이 돼서 그런 게 다 잘 보인다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이제 손 원장님 또 말씀하셨던 아이넨스라고 하는 거는 딥포커싱 이제 렌즈인데 그거는 이제 중간거리까지 잘 보이는 단초점과 다초점의 중간에 있는 렌즈인데 그것도 보완이 돼서 나오는 렌즈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링도 없고요. 중간거리 가까운 것까지 아이넨스보다 더 잘 보이게 하는 렌즈 퓨어시라고 하는 렌즈가 나와서 그런 것도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많기 때문에 렌즈를 선택함에 있어서 환자분의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까운 것, 책을 많이 본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렌즈가 잘 보이는 렌즈를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악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본다 이런 사람들은 중거리가 잘 보이는 렌즈를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환자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렌즈를 선택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활 습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 뭐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런 분들은 다초점 렌즈가 굉장히 도움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밖에 다닐 때 운전을 하든 버스를 타든 할 때 잘 보여야 되고 중간에 사람분들 얼굴도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다 핸드폰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안경을 바꿔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정말 정교한 작업을 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제 경험 중에서는 이발하시는 분이었어요. 수술하고 시력이 잘 나와서 1.0이 나왔거든요. 뭔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근데 이건 뭐 참 어렵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정상 시력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원래 보던 것만 뭔가 약간 못한 거예요.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신다. 그런 이제 빛번짐 같은 게 극대화된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밝은 광원이 들어오면은 그 빛이 확 번져요. 그러면은 망막이 굉장히 눈이 부시게 느끼거든요. 그런 분들도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결국은 이제 자기가 하는 작업, 생활 습관,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좀 더 적합하게 잘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파노틱스를 많이 하고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본 환자들 중에 진짜 좀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몇 명 있어요. 한 분이 건축사였고 도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파노틱스를 했는데 그렇게 딱 안과에서 검사를 해보면 뭐 시력이 뭐 먼 거리도 뭐 1.0 잘 보고 근거리도 뭐 한 0.8 나오는데 뭔가 굉장히 불편하시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다초점 렌즈를 넣는 거를 단초점으로 바꿔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생활 패턴이 정말 중요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해도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렌즈를 바꿔준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렌즈 교체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렌즈 교체하는 게 수술이나 생각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한 번 한 수술을 2번 하는 거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느끼는 선생님도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상급병원에 있을 시절에는 상급병원에서는 그 교체 잘 안 해줍니다. 시력도 잘 나오고 웬만큼 문제 없으면 그냥 적응해서 지내시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교체를 저희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다초점 렌즈가 이제 비싼 렌즈인데 그거를 이제 좀 저렴한 렌즈로 바꾼다는 거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과연 하는 게 맞나 해서 잘 됐다 이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